네, 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66번째입니다. 왕조가 이제 바뀌었죠. 윤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록도 많이 받고 가정연재는 일단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윤경은 이제 전체를 조망하는데 영상 한 번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록하고 뭐 다른 책자에 있는 사진들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력은 좀 더 다양합니다. 가정 정도로. 그래서 가정, 윤경, 만력은 또 3부자입니다. 지난번에 성화, 홍치, 정덕이 3부자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였죠. 그 명중기. 그 다음에 가정, 윤경, 만력은 명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창, 천계, 숭정이 말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숭정을 끝으로 명은 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윤경 청화자기 네,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작기 때문에 뭐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윤경은 이제 역사가 겨우 6년입니다. 제위가 1567에서 1572년.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가정이 너무 많이 제위를 했어요. 44년인가? 그 정도를 제위해가지고 윤경은 황태자가 된 지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황태자로 있었죠. 그래갖고 결국 가정이 이제 수은 중독으로 단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죽은 이후로 이제 윤경이 이제 제위에 올랐는데 역시 나이가 많아서인지 6년 하고 이제 아들 만력한테 이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짧아 윤경 청화자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 때의 품격이죠. 펑크. 그래서 기물의 조용과 문양이 이제 가정어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때가 그때죠. 그래서 이제 전세하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윤경 청화자기는 많지 않은 편이다. 태와 유는 윤경 청화자기의 태질은 곱고 치밀하며 태체는 가정의 중기나 후기의 것과 비슷하다. 그 대형기의 벽은 여전히 두텁고 얇은 태는 매우 적다. 태토의 손질이 정세하지 않아서 노태 부분의 화석콩과 철록반이 매우 뚜렷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면에 담았습니다. 화면에 담고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또 무성의하게 하는 것 같아서. 윤경 청화자기는 이제 유면이 얇고 고르며 유면이 밝게 빛나고 색이 흰 편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면이 이제 밝게 빛나고 두터운 가정 배기와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이 나지만 그렇게 두텁질 않고 청색기가 매우 적어서 흰색에 가깝다. 그러니까 윤경 청화자기는 이제 하나는 유약이 청색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젖색깔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은 대형기가 많지 않고 앞식이 가정 때의 풍격과 같이 질박하며 화형기라는 건 이제 꽃 모양의 그런 기형이 많고 투공 장식 제품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각이고요. 중국말로 하면 투조, 루공 뭐 이렇습니다. 구멍을 판다는 뜻이니까 그런 이제 루공식이 많다고 합니다. 소형 기형은 그래도 아담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연하며 주요 기형으로는 이제 뭐 늘 나오는 거죠. 완, 반, 배, 세 새는 필새고 호, 주자, 그다음에 이제 로죠, 향로 같은 거, 그다음에 어항이 있고 합이 있고 필가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성 있는 기형이 이제 기신이 동그란 재량호. 재량호는 이제 손잡이가 위에 달린 거죠.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됐지. 좀 이따 그림하고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자 량자가 다리량자예요. 교량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자는 들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올린다. 들어서 했는데 다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호는 기억해야 되는 게 체크해야죠. 재량호는 윤경 청화자기에서 새로 창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재량호 주자가 나오면서 뭐 가정이나 성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량호는 이제 기신이 동그랗고 사진 그림부터 볼까요? 요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재량호죠.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게 이제 교량,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손잡이가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걸 재량호라고 그러고 여기 복부는 동그랗다. 요게 이제 윤경 때의 특색 있는 기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요때 창안한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기신이 동그랗고 와조, 굽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량식의 손잡이와 둥근 위에 뚜껑이 있다. 앞식의 옥고춘병식을 고신형의 손잡이를 개변시킨 것으로 윤경 청화작에서 새로 창안되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구병이 영락이다 이런 식으로 재량호는 윤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홍치 때는 제갈환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세련되고 실용적이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에 나온 식으로 윤경 때는 가정 때만큼 다양하지 않습니다. 가정 때는 합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제가 이제 그때 그 경보천 선생의 책에서 뭐 따로 그림만 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시간이 있는데 정말 가지수가 많았죠. 근데 그때만큼은 다양하진 않지만 합의 제작 방면에서는 특별히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정식을 가리키는 거고요. 방승은 이제 잡보 중에 하나인데 방승은 이제 사각형을 요렇게 만든 거라고 제가 그림도 하나 그려드렸어요. 과릉형 합은 제작이 매우 정교하며 채색 또한 매우 화려하다라고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사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가정 때 사진이거든요. 지난 페이지에서 넘어온 그림이니까 지난번에 했고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글이 중요합니다. 자,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은 항이죠. 뭐 어항이래 봐요. 잠깐만요. 자, 갈게. 가정식의 어항은 최대경이라는 건 이제 직경이 구연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연부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갖고 이 구연부 쪽이 가장 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윤경식에는 이제 복부에 있죠. 복부가 빵빵하다라는 뜻이고요. 가정식의 어항은 입이 크게 벌어지고 입술이 네모납작하게 돌기가 됐는데 윤경의 것은 입술이 좀 둥글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가정 어항의 관지는 요걸 이제 입술이라고 보면 요쪽에다 썼는데 윤경은 이제 위에다 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료는 이제 코발트죠. 코발트는 윤경 때도 계속해서 가정 때와 마찬가지로 회청료를 씁니다. 만력 때도 말기까지는 해청료를 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회청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국산 청료인 절강성에 있는 절청을 쓰게 됩니다. 그건 이제 만력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안료가 이제 회청은 안료가 정세하고 기술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색이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남색 중에 이제 자주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청의 특징은 남색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청료니까 청료의 색깔이 남색이죠. 이런 색깔. 이런 색택에 대한 이제 자주색 기운이 좀 있다라는 특징이 보이면 회청이구나. 그리고 거기다 석자청을 섞거나 뭐 그런 회색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짙고 아름다워서 가히 노하순청의 수준이다. 노하순청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수준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불을 갖다가 로에서 떼면은 아주 청색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요런 게 이제 합입니다. 요거 재량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게 이제 은정식 합이에요. 은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요게 은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골드 바 같은 거잖아요. 실버 바죠. 실버 바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화폐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가 화폐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10만 원, 20만 원짜리 수표 뭐 그런 식의 이제 높은 가격대에 이제 부자들이 이제 뭐 엽전만 계속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도 이제 교류를 했었던 게 은정이라는 돈입니다. 은괴 돈이고요. 요거를 모양새를 비슷하게 해갖고 이제 뚜껑하고 이제 아래 기신이 있어갖고 합으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장방합이고요. 요런 거는 이제 팔릉, 릉이 8개가 있는 팔릉 합입니다. 그래서 가정 윤경 만력에 100여 년 동안 청화자기에 사용된 회청료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색택을 띠며, 그래서 이제 가정 윤경 만력의 100년 동안 윤경 청화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색택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또 미녀 청화쟁이는 또 엷은 회색을 띠게 되고 석자청하고 섞어 쓴 모양입니다. 자, 문양은 이제 윤경도 풍부한데 가정의 옛 모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화의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뜻이니까 그림의 이제 모양새라든가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맑고 깨끗해서 포치가 매우 범밀하다. 포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인테리어란 얘기죠. 포국이라고도 말을 쓰는데 분포해갖고 이제 배치했다 이런 말로 쓰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범밀하다는 건 이제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은 틈만 보이면 바늘을 꽂는 형국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흰 여백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아주 그냥 바짝 아주 많이 그렸다는 뜻입니다. 번밀하게, 번잡하게 그렸다 이런 말이죠. 상견되는 문양으로는 이제 상견이라는 건 이제 항상 보인다 이런 말이죠. 많이 보이는 문양으로는 이제 영지, 화해당초, 팔보, 송중매, 용문, 복문, 어조, 서수, 인물, 영희, 화가 뭐 지난 왕조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이 시기에 새로 만들고 유행한 도안으로 이제 행서시구라는 거는 이제 이 행자가 요렇게 됐다는 뜻이죠. 살구 행자니까 살구 모양에다가 이제 실을 썼다 이런 얘기고 나뭇가지 잡고 있는 아이가 있고 삼봉조양, 단봉조양은 있는데 삼봉조양은 봉황이 3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소나무와 원숭이. 이 원숭이는 이제 원숭이가 후자거든요. 근데 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작이라고 그래. 봉후. 제후에 봉한다는 게 봉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하고 원숭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윤경 때 또 나오고요. 요 사진이 이제 다른 책자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쭉 도록하고 책자 사진 볼 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송후라고 합니다. 송후도 소나무와 원숭이. 소나무는 장수를 뜻하고 원숭이는 이제 녹을 먹는 거죠. 녹봉을 받는 제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조정에 출사하는 걸 기원하는 뜻입니다. 둥근 모양의 이무기, 산봉우리와 사슴, 늘어진 가지와 화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상의 비교적 특징적인 걸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신장이 좀 키가 좀 크고 화의가 소쇠하다. 소쇠하다는 거는 자유로우면서 산뜻한 느낌을 주는 걸 소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태가 우아하여 만력식이 인물 장식 또한에 그런 세치하고 우미한 멋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특징이 바로 윤경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고 용의 문양은 정면용이 역시 많으며 정면용은 누가 제일 처음 했다고 그랬죠? 가정 때 윤경의 아버지 가정 때 처음으로 정면용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경 때도 있고 만력 때도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청 때에 이제 3대조까지 많이 유행을 하죠. 특히 이제 걸륭제 때의 정면용은 굉장히 유명하죠. 강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꼬리가 가정 때에 비해서 작고 가늘어지며 오조의 발톱이 뾰족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문은 이제 새끼용이죠. 완과 반의 주변 장식하거나 주문양으로 사용되며 색조가 농후한 것이 많고 만력 시기에도 이렇게 비록 변식으로 이용되지만 선조가 윤경에 비해 가늘고 약하며 청색이 연하고 화의가 거칠고 경솔하다. 원앙은 꼬리가 비교적 길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외워야 된다면 이런 거 정면용이 많고 꼬리가 가정에 비해 작고 가늘다. 뭐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녀 총화자기는 이제 태체가 얇은 편이고 정교하고 반듯하다. 그리고 유면은 담청색을 띠고 밝게 빛나고 윤택합니다. 문양은 관유에 비해서 간단하고 산석 난초, 이제 산석에 이제 난초가 피어 있는 거죠. 수지 화조문, 연지 원앙문, 옥토월량. 옥토월량은 이제 달빛에 빛나는 이제 토끼죠. 송중매, 복록이라고 해서 이제 산에 뛰어다니는 사슴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반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끼용이고 영희도. 관지는 윤경 관요 청화작의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대명 윤경연조. 그러니까 관요가 조를 씁니다. 관요가 조를 쓰는 건 거의 없죠. 다 민요죠. 근데 윤경 때는 관요가 대명 윤경연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육자 이행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쭉 수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명 융경연조입니다. 관요자기가 기본적으로 모모년 제인데 반해서 다른 데는 융경 때는 조를 쓴다고 합니다. 매우 특이한 특징이고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융경 관요청화자기에는 융경 연조를 종으로 내려 쓴 것도 있고 융경관제 특색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은 뭐 됐고 때로는 요 융자가 이제 날생자 위에 한 줄이 더 있잖아요. 그것을 다를 정자를 써놓은 것입니다. 요거를 그렇게 쓴 것도 있다. 실제로 이제 관지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관지, 그런 관지도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 중요하죠. 특색 있는 거니까 특색 있게 나오면 이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민요 관지는 엉성하게 모여 있는데 융경연조도 있고 대명이 없어요. 그죠? 융경연조와 융경연제의 사자 이행 해석안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 융자 중에 생자가 정자로 되어 있거나 정자 위에 또 한 줄을 더 쓰거나 두 줄을 쓰거나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있고 길상어로는 이제 만복수동이라고 교재에 되어 있는데 만복수동이란 말은 없습니다. 만복유동입니다. 만복유동. 그 유자가 이제 모일 꽃, 뭐 아득히 먼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유동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복이 함께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길상어죠. 그다음에 수복강령 많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찬송관으로서 이제 부기가기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가기, 아름다운 그릇에 부기가기, 옥당가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청 때는 이제 뭐뭐 가기에서 실증이 났는지 자기네는 이제 특별한 걸 쓰죠. 찬송관으로서 뭘 쓰냐면 뭐뭐뭐뭐 지진, 뭐뭐뭐뭐 옥, 그렇죠? 옥같이 희다, 옥같이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가기를 쓴 것 보면 이제 명대의 찬송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지의 사진이 이제 3개가 지정을 해줬는데 2개만 나오고 1개는 사진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청화 단용문 재량호, 재량은 이제 주자를 의미하고요. 기형이 동그랗고 재량식의 손잡이가 있다. 목에는 송이구름을 입고 어깨에는 2마리 행룡, 행룡은 이제 돌아다니는 용을 행룡이라고 합니다. 송이구름을 그렸으며 복부에는 단용이 5조를 그리고 공간에는 8보문을 채웠다. 밑동에는 끝이 타원형인 초연문대를 그렸고 이렇게 이제 그렸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건 그림이었고, 그림이 아무리 그려도 사진만 못하죠. 자,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언제 만들어졌다? 융경 때 처음으로 창소한 것입니다. 자, 청화 단용문, 동그랗게 용을 말아서 그린 걸 단용이라고 하죠. 봉황이 들어가면 단봉문, 그죠? 여기 국화가 들어가면 단국문,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단자가 둥글단자예요. 자,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단용문에 이제 재량호다 이거죠. 재량호가 이제 여기 한자로 나왔죠. 량자, 다리 모양으로 량자, 위에서 손으로 드는 아주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뚜껑이 있고 여기 보석의 그 꼭지가 있고요. 여기 용문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또 여기 구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만자형 구름이, 임자형 구름이 있고, 어깨 부분에도 용이 이제 다니고 있고,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말린 단용이 있고, 요 구름도 송이구름이네요. 송이버섯. 송이가 좀 옆으로 가면은 영지인데, 영지나 송이나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금지문인데, 이런 것을 고전 금지문이라고 합니다. 고라고 하는 건 옛날 거하고, 전자는 돈전자. 그래서 옛날 돈이 이렇게 돼 있죠. 엽전 같은 거. 그래서 고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사선, 실사, 연사문 같은 거를 이제 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단금자, 금지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이제 십자형이 있고, 여기 이제 요거는 영지문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동그란 초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초문이 쭉, 여기도 손잡이하고 수구 부분엔 당초문이 있는 그런 이제 멋있는 명품이고요.
진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화용문 방승합. 방승이라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리고, 합 모양이 잡보의 방승과 유사해서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고.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승이죠. 방승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사각형을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게 방승입니다. 방승 모양. 그래서 잡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특이한 기물, 팔보보다도 팔보가 팔길상문이 있고 또 다른 보물이 이제 잡보입니다. 그 잡보 중에 방승이 나오고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색택이 이렇게 좀 흐린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이는 이제 20cm고요. 거기다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개벽과 기벽에는 개벽이고 기벽. 개벽은 이제 뚜껑 개자니까 위에 있는 걸 개벽 옆으로 있는 게 개벽이고 밑에 있는 건 이제 기신이니까 얘가 이제 본체니까 뚜껑이고 본체니까 본체를 이제 기벽이고 본체의 벽을 기벽이고 뚜껑의 벽을 개벽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벽과 기벽에는 화의 절지문이 있죠. 이렇게 화의 절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벌과 나비가 춤추며 날개 있고 유색은 담청색이고 청아색은 곱고 아름답다. 대명 윤경연조가 육자 해서관이 바닥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화 어조문 반이 있는데 북경 문물연구소 소장인데 사진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구경은 20점. 그래도 설명을 한번 이제 이해를 외워놓으시면 좋죠. 구경 20점 4cm 1982년 북경에서 출토됐는데 북경시 문물연구소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반이죠. 반. 어조문 반이라고는 많이 있으니까 내외벽에 연지 어랑문, 연지 어조문이죠. 어랑문을 그렸는데 한 마리 토실한 물고기가 연꽃이 있는 연못을 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치며 놀고 있다. 문양이 활발하며 시원하며 어문의 형상이 생동 핍진하다. 어문이라고 해서 이제 고기의 문양이 생동 핍진하다. 생동은 살아있는 듯하고 핍진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핍진입니다. 한자도 한번 나왔었는데 핍진하면 이제 진짜와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 같다. 살아 숨쉰다 이런 뜻이고요. 요 이제 연지 어랑문 제가 이제 어가락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어에다가 이제 집안 가짜 쓰고 이제 문자 쓰는데 어가락 혹은 어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가 물을 얻는 듯하다. 무슨 말일까요? 자유스럽다 이런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건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비유할 때 이런 말 씁니다. 어가락, 어랑문. 네, 뭐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시면 보통 이제 물고기가 많은 거를 보통 어가락이라고 해요. 어조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가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물고기가 이제 많으면 어가락을 쓰는 게 좋고 물고기 한두 마리가 이제 그 수초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쓰면 어조문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태가 얇고 섬세하며 광택이 흐리며 유는 청백색으로 윤택하다. 청화색은 산뜻하고 고상하다. 그리고 바닥에 쌍권안에 대명 윤경연조의 육자 이행관이 써인 거 봐서 관요죠. 관요. 그래서 이런 책자에 나왔다는데 책자가 없어서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경 청화자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책자라든지 경보천 선생의 책, 그 다음에 이제 도록 10년치에서 윤경 청화자기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고요. 거기 도록에 나와 있는 그 거래가부터 어느 경매장에서 거래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짱가몽 도설 66번째 윤경 청화자기 1편 진행했습니다. 자, 짱가몽 도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도록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